시트를 옮겨갈게요. 오른쪽에 있는 함수 텍스트 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자, 문자 데이터 왼쪽부터 몇 글자를 추출하여 표시하겠다. 레프트나 나와줬습니다. 레프트. 뭐 의미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 엑셀 2016이라는 데이터에서 뭐 왼쪽부터 몇 글자를 두 글자를 뽑겠다, 아니면 세 글자를 뽑겠다, 네 글자를 뽑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좀 지루하고 힘들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기본 내용을 전달 안 해드리고 함수를 문제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 좀 힘들 거니까. 자, 레프트. 그리고, 뭐, 어쨌든. 한꺼번에 모아서 하진 않을 거거든요. 자, 레프트. 레프트. 뭐 말이 나와서 미리 말씀을 좀 하고 가면, 함수를 수업이 4시간이면 함수식을 4시간 수업을 안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 2시간 내지만 2~3시간 사이 안에서 제가 조금씩 해서 그냥 쭉 길게 가져갈 겁니다. 왜냐하면 반복 연습하는 게 좋으니까 그 사이에 뭐 다른 기능들이 첨부해서 할 테니까. 그래서 날 잡아서 하는, 근데 이게 기본은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좀 고생을 좀 해주세요. 자, 확인. 자, 텍스트 데이터 종류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문자 데이터겠죠. 그쵸? 흰색 입력란에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오른쪽에 텍스트 문자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자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면 되겠네요. 다음에 다운표에 묶어서 엑셀 2016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넘 캐릭터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2개. 그러면 왼쪽부터 엑셀 2, 자 3개, 엑셀 2까지. 왼쪽부터입니다. 왼쪽부터. 그래서 2개만 뽑을게요. 왼쪽부터 2글자를 뽑아서 표시하겠다. 추출하여 표시합니다. 그러면 오른쪽부터 몇 글자를 추출한다는 기준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함수명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이트가 되겠죠. 이걸 바로 하겠습니다. 라이트. 바로 읽고. 엑셀 2016. 직접 입력 엑셀 2016. 콤마. 자, 콤마. 여기 박스, 저기, 혹시 이거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요거. 이 박스. 시험장에도 이 박스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액면 그대로 가르쳐 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뭐 시험장에 가서 뭐 공부를 하려고 뭐 마법사를 열고 하기는 시간적으로 여력이 좀 안 될 거니까. 그래서 저 박스를 가지고 그냥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넘 캐릭터 굵게 표시되어 있는 현재 작성 중인 인수의 위치를 이야기하네요. 몇 글자 뽑을 거냐? 4글자 뽑겠다. 그러면 6102 이렇게 뽑아내겠다는 겁니다. 오른쪽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결과값은 2016이라고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뽑고 싶은데,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자, 지금 요 데이터 보이시죠? 요런 형태의 데이터, 무슨 데이터죠? 요런 형태의 데이터. 요, 네? 요 형태의 데이터. 어디서 보셨습니까? 여기 주민등록번호 없어요? 신고할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형태잖아요. 네? 그럼 요 자료에서 이것도 주민등록번호라고 이렇게 이제 제목은 달아놓지만 보통 우리가 직관적으로 문서를 봤을 때 관리를 어떻게 에 따라서 숫자로 대시가 없이 숫자로 관리할 수도 있고 대시를 넣어서 문자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상황에 따라서.
그건 이제 회사 사정에 따라 틀려지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문자로 관리하려고 합니다. 대시해도. 그래서 뭘 뽑을 거냐면 여기 대시 다음에는 이게 뭘 의미하죠? 성별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요 부분. 네, 몰라서 지금 그 제가 쳐다보는 거 아니시죠? 자, 그러면 요거 뽑고 싶거든요. 요거 전체 자료에서 요만큼, 요 부분만, 요만큼만. 그러면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때 가운데라는 영어 단어에 중간이라는 영어 단어에 미들이라는 영어 단어에 앞글자를 따서 미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요건 마법사에 한번 들어갈게요.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미드라는 함 찾으시고 미드 확인 텍스트 문자 데이터 그러면 자 쌍따옴표 묶어서 대시가 들어가니까 문자 데이터 자 이게 레프트 미드 레프트 라이트라는 함수는 기준점이 왼쪽 오른쪽이라는 기준점이 명확하거든요. 근데 가운데라는 건 여기도 가운데고요. 여기도 가운데고요. 여기도 가운데거든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넘버라는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뽑고자 하는 게 요거죠. 요 자료가 몇 번째 있습니까? 전체 자료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부터. 여덟 번째부터 시작해서, 자, 세 번째 인수는 방금 하신 거잖아요. 너무 캐릭터로 해서 추출할 글자수 몇 개 뽑을 거라고요? 한 개.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뽑힐 겁니다. 확인. 됐죠? 자, 뭐,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이야기는 아닌데, 자, 잠깐만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함수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엔터 치신 거잖아요. 여기. 그러면 이건 데이터의 종류, 그러면 제가 아까 결과값을 보고 대답하라 그랬죠. 이거 데이터의 종류는 뭐죠? 요건, 이건 다 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항상 모든 법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거 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자, 눈에 보이는 대로 대답해서는 또 큰일 나는 경우도 이제 생겨나면 이제 그러니까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 일이 막 예외 사항도 많아지고요. 이제 일이 복잡해집니다. 자, 레프트 미드 함수, 라이트라는 함수는 결과값이 무조건 문자 데이터입니다. 문자인지 아니 어떻게 하냐고요?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만일에 숫자였다면 결과값에 쌍따옴표가 붙으면 안 되죠. 아까 150, 합계 계산할 때 150 보셨잖아요. 그때 쌍따옴표 붙었어요? 안 붙었습니다. 지금 저 쌍따옴표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건 이건 결과값이 문자 데이터라는 이야기입니다. 요게 크말 2급 시험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왜? 그냥 막연히 그냥 문자라 숫자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진행할 거니까 딱 눈에 보이는데도. 근데 이게 문자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문자 데이터라는 거죠. 물론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일단 뭐 한 번쯤 들었다. 뭐 들은 걸 오늘 당장 뭐 실습도 안 해보고 뭐 기억을 하긴 힘들 것 같고요. 자, 다음에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I'm a boy라고 하는 I'm a boy라고 하는 요 영어 단어 영문자에서 대문자를 소문자로 표시하고 싶습니다. 이 대문자입니다. 자, 그때 사용한 함수가 low라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 함수는 마법사에 안 가고 그냥 바로 할 겁니다. 소문자로 표시해 주세요. low라는 함수를 씁니다. 뭐 내용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텍스트 문자 데이터만 있으면 되죠. 영문자로 구성되어 있는. 영문자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쌍따옴표 묶고 I 묶고 형태는 저하고 똑같이 맞추세요. 그리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 다 되신 분들은 엔터 쳐서 비교해 보세요. 대문자가 소문자로 바뀌었는지.
자, 엔터 치시면 대문자였던 게 소문자로 바뀌어요. 그러면 반대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밑에는 여기 up라고 합니다. 이꼴 up 가로 열고 또 화면에 보이는 대로 im 보이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빼묶어야 된다. 자, 에서 소문자가 대문자로 바뀌었는지 비교해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다음 자, 우리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는 im 보이실 겁니다. 자, 영단어 앞글자 대문자 표시 남자 소문자 표시인데 아마 요건 아마 뭐 영문 문서 작업을 이렇게 좀 해보신 분들은 좀 알만한 뭐 내용인데 자, 요거 im 보이라고 하는 요 내용에서 영 단어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i로 구성되어 있는 영어 단어 한 개와 i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그다음에 am으로 구성되어 있는 영어 단어 두 개, a로 구성되어 있는 영어 단어 세 개, 보이로 구성되어 있는 단어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의 앞글자만 대문자, 나머지 문자 아마 이런 거는 형태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상에 맞는 함수가 프로프라고 합니다. 프로프. 보통은 뭐 앞글자, 대문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근본적인 이야기는 이제 나머지는 소문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프로프 하루 열고 아이머브. 그러면 자 보세요. 단어의 앞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결과값 확인. 자, 그다음 그 공백을 뭐 우리가 복사해서 붙여넣는데 공백이 딱 한 개만 있으면 좋겠는데 뭐 두 개, 세 개씩 여러 개 있는 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공백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엑셀 함수 중에 공백을 제거해 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공백 제거라는 영어 단어가 원래 트리밍이라고 그랬다. 트리밍. 그 앞 글자를 따서 트림이라는 함수 있습니다. 공백 제거. 근데 이 녀석의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트림이라는 공백 제거 함수. 이꼴 트림. 가로 열고 자, I'm boy라고 이렇게 적을 건데, 자, I자 앞에 공백, 스페이스 알아서, 개수 알아서 넣으시고, 그 사이사이에도 알아서 넣으시고, 단어가 사이. 그다음에 Y 뒤에도, boy 뒤에도 공백을 알아서 적당히 넣으세요. 개수 상관없이 그냥 알아서 적당히 넣으세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세요. 문자 데이터 앞과 뒤에 있는 공백은 무조건 제거합니다. 무조건 앞뒤고 그다음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공백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 개만 남기고 나머지 제거. 그래서 엔터 쳐 보시면 이렇게 뭐 특징적으로 여기밖에 이제 확인할 수 없겠지만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나중에 앞뒤 공백은 나중에 예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찾아서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길이라는 영어 단어 length라고 하는 영어 단어죠. 그 앞자 글자를 따서 랭이라는 쓰는데 이건 우리 교재에 없는 함수이긴 한데 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데이터의 길이를 표시해 주세요. 가로 열고 I'm a boy. 자 가로 닫고 엔터 치시기 전에
자, 제 화면 보시기 바랍니다. 엔터 치시기 전에. 저 화면 보시고 엔터 치세요. 자, 길이죠. 자, 공백도 문자라 했습니다. 공백 문자. 기억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길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라는 이야기. 됐습니까? 공백 문자입니다. 공백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공백 문자 표시하려면 그냥 이렇게 스페이스 넣으시면 되잖아요. 셀상에. 자, 그런데 지울게요.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식으로 공백을 입력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수식 작업해야 되고. 공백 문자 직접 입력이잖아요. 그럼 쌍따옴표 묶으면 되잖아요. 문자니까.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엔터 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그러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전체에다가. 길이가 어떻게 되냐고. 렌. 이렇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1. 네? 공백 문자라 그랬잖아요. 1. 자, 그러면 셀상에 거의 대부분의 셀들이 이제 셀상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 그걸 우리가 빈 셀이라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표현은 공란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식으로 표현하는 건 어떻게 하냐고요? 일단 식으로 표현해야겠다. 자, 우리가 문자 데이터를 화면상에 나타내려면 쌍따옴표를 묶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쌍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게 나타나죠? 그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죠. 이게 공란 빈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수식으로 표현을 할 때. 아무 내용도 표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길이를 물어봅니다. 렌.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로라고 대답하겠죠. 에? 그래서 자, 지금도 이야기 잘 들으세요. 시험에 공란 표시하세요, 공백 표시하세요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 공란과 공백은 같은 거예요? 공란이라는 거가 공백은 같은 거냐고요? 음영이 틀리잖아요. 완전히 유와 무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걸 혼용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런데 혼용해 쓰는 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가겠습니다. 원칙대로. 공백, 문자, 공란. 그게 왜냐하면 교재가 무조건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뭐 많은 책들이 커말 준비하고 커말이라고 준비하는 책들 중에 이걸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씁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근데 우리 원칙대로 갈게요. 그러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타까운 점은 더 먼저 왔어요. 시험 출제하시는 분도 이거 틀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항. 예시 문제 같은 데 보면 예시 문제라고 이제 출제 기준이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예제 파일을 하나씩 올려주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도 공란 공백 막 섞여져 나옵니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근본대로 갈게요. 뭐 이렇게 근본대로 가면 틀리진 않을 거니까. 자, 그 다음 컴퓨터에 기능 중에 찾기라는 기능 아시죠? 뭐 문서 작업 같은 데 특정 단어를 찾겠다고 하는 그런 개념은 그것과 비슷한 유사한 함수가 있습니다. find, search라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I'm a boy라고 하는 이런 내용 데이터에서 소문자 A를 찾겠다. 대문자 A를 찾겠다. 찾아서 그게 몇 번째 있는지를 위치값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그러니까 소문자 A가 문자 공백 문자니까 세 번째 있다. 대문자 A가 6번째 있다. 이렇게 대답해주는 함수가 find나 search 같은 함수라고요. 뭘 찾아서 이렇게 표시해준다.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값을 표시해준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find부터 할게요. 어렵습니다. 이건 인수가. 자,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마법사죠 가겠습니다. find 함수 찾으시고 find 그리고 확인 find 텍스트 액면 그대로 해석해 보세요. 찾을 텍스트 문자 소문자 A를 찾겠다. 소문자 A를 찾겠다. 위드 텍스트 문자 아니니까 이건 원본 데이터를 이야기하겠죠. 원본 문자. I'm a boy. 직접 입력이니까 다 쌍따옴표 붙이셔야 됩니다.
자, 스타트 넘버. 자, 우리가 아까 문서상에서 특정 단어를 찾는다고 할 때 커서의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문서의 맨 첫 번째부터 찾아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몇 2페이지 뭐 가운데쯤에서 찾아 나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문자 I부터 찾아 나가겠다. 1. 건너뛰어서 뭐 다섯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그럼 이 공백부터 찾아 나가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준을 좀 맞추기 위해서 1이라고 할게. 대문자 I부터 찾아 나가겠다. 그러면 소문자 A가 몇 번째 있다고요? 세 번째 있다. 찾는 A가 세 번째부터 시작한다. 확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퀄. 대문자 A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퀄 find. 가로 열고. 자, find 텍스트 찾을 문자 대문자 A. 직접 입력 쌍따 문구시. 콤마 인서에 콤마. 그다음 within 텍스트. 뭐 문자 내부니까 R이니까 R을 의미하는 내용이니까 원본 문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I'm a boy. 직접 입력. 콤마 스타트 넘버는 기준을 좀 맞출게요. 1이라고.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파인더 서치 같은 일을 하냐고요? 같은 일을 하면 저 두 함수가 존재하면 안 되죠. 뭔가 차이점이 있겠죠. 자, 지금부터 차이점 한번 알아볼게요. 의미는 기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특정 문자의 시작이니까 그때 서치는 함수 썼는데, 자, 일단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마법사에 가겠습니다. 서치는 함수 하시고 의미는 같습니다. 이미 파인드와 의미는 같습니다.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서치 확인. 자, find 텍스트 소문자 A를 찾겠다. within 텍스트에서 I'm a boy. 스타트 넘버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 찾겠다. 확인 하면 이렇게. 자, 직접 하면 되고 대문자 A를 찾겠다. 서치라는 걸 통해서. 자, 서치. 특정 문자의 시작 위치까지 찾겠다. 서치. within 텍스트, 죄송합니다. find 텍스트. 대문자 A를 찾겠다. 콤마. within 텍스트 원본 자료. I'm a boy. 콤마 스타트 넘버 1. 첫 번째 글자인 대문자 A부터 찾아나가겠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어? 자, 잠깐만요. 서치라는 함수는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점은 서치라는 함수는 대소문자 구분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A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게 대문자가 되든 소문자가 되든 아무 상관없이. 위에 파인드는 대소문자 구분을 해서 찾습니다. 소문자 A를 찾겠다, 대문자 A를 찾겠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요. 자, 그러면 자, 뭐 기능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미 작성되어져 있는 함수식이잖아요. 네? 작성되어 있는 함수식의 마법사로 넘어가려면 여기 수식 입력줄 앞에 보이시는 fx 보이세요? fx 클릭하시면 함수 마법사 인수창이 이렇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라는 내용 보이세요? find라는 함수는 실수, 서치는 작성되어 있는 함수 마법사를 다시 들어가고 싶다. 함수에 대해서 여기 수식 입력줄 앞에 있는 fx. 그러면 여기는 내용을 보시면은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까?
대문자 A를 찾겠다. 대문자 수에서 하는 건데 혹시 그러면 이건 그냥 외적인 이야기인데요. 컴퓨터에서 어느 게 기본값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대수문자 구분 없이 찾는 게 기본값일까요? 구분해서 찾는 게 기본값일까요? 구분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컴퓨터의 기본 원리입니다. 내부적이고. 물론 그 나중에 이제 기능적으로 구분해 찾습니다. 근데 컴퓨터 처음에 만들 때는 구분 없이 찾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 구분해 찾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없었다고요. 이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컴퓨터 내부적으로 이런 개념이. 그런데 요런 데서 출발해서 요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온 거죠. 기술이 발전을 해서.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 시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총 한 대여섯 개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됩니다. 자, 함수 논리로 가겠습니다. 함수 논리. 교재는 116, 117. 좀 힘들죠? 마무리해 봅시다. 엑셀 점수가 이 표입니다. 이 표.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표시를 하고 7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표시를 하고 나머지는 7점이 안 되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라. 그런 이야기네요. 또 이런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암산합시다. 홍길동 이 자리에는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네? 합격. 여기는 나길동은 불합격. 너길동은 합격. 이게 지금 이 사항이 해라고 지시하는 바가 이거잖아요. 그럼 일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수식을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지? 왜?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인데 함수식을 작성하는 근본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러면 결과값을 또 나타내는 거거든요. 결과값을. 그래서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적으면 암산하고 말지 굳이 어려운 수식 적는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몇 개쯤 있으면 한 100만 개쯤 있으면 이제 이 일을 못 합니다. 못 한다기보다는 엄두가 안 나죠. 그래서 일단 암산한 건 거기까지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봅시다. 암산하는 과정을 한번 세분화시켜 봅시다. 암산 과정을. 자, 제일 먼저 뭐부터 했을까요? 암산하실 때. 암산하는 과정을 좀 쪼개서 봅시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머릿속에서. 7점 이상? 아니요. 엑셀 점수부터 먼저 확인을 했겠죠. 절차를 생각해보면. 이해되세요? 여기 점수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단계가 뭐죠? 7점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엑셀 점수가 7점 이상인지 아닌지 이렇게 판단하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건이라고 그래요. 조건의 형태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앞에서 하셨던 비교 연산자가 보통 많이 들어가고요. 비교 연산자가 아니라도 조건의 형태가 나오는. 그래서 조건이라는 건 어쨌든 대답을 맞다, 틀리다, 트루, 폴스도 해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형태적으로 봤을 때 비교 연산자가 보편적이긴 일반적이긴 하죠. 근데 꼭 비교 연산자가 아니더라도 트루, 폴스로 대답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한다, 트루, 만족하지 않는다, 폴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럼 트루일 때 무슨 값 표시했은 겁니까? 그러면 합격이라고 방금 대답하신 거고 폴스일 때 불합격이라고 대답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식으로 표현할 거라는 건데 이 내용을. 자, 그러면 조건의 결과 true, false에 따라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요 방금 여러분이 제가 설명드렸던 요 함수가 무슨 함수냐면 if 함수라고 합니다. if 함수. 엑셀을 좀 다뤄보신 분들은 뭐 방금 하시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한 번쯤은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은 여기 대부분은 그렇진 않지만 간혹 뭐 조금 하고 오신 분도 있어서 그래서 if를 이제 좀 배울 때 항상 이제 제일 먼저 배우는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물론 내용적으로 어려운 함수 중에서 자, 그래서
if 함수에 대해서 잠깐. if 함수는 이런 건 방금 이런 이제 사항에 맞는 함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런 사항에 맞는 함수. 자, 그런데 기본 형식 공부를 좀 하죠. 빈 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if 함수 찾으시고 로지컬 테스트. 자, 로지컬은 데이터 종류로 따지면 논리 데이터, 트루 폴스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옆에 있는 테스트는 번역을 하면 식입니다, 식. 즉, 논리식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 연산자, 기본적으로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는 식. 그래서 결과가 오른쪽에 뭐 여기 그러니까 입력란에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논리 데이터가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논리 데이터가 나오는 방법을 하나 보여드린 게 있죠. 이런 일이다. 네? 요건 결과값이 아까 true라고 그랬잖아. 그럼 여기 true. 그러면 요 첫 번째 인수의 오른쪽에 이 값이 true라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기가 true라면 value는 사전적 의미가 값, 가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문자, 숫자, 날짜, 시간, 논리 데이터 그 어떤 거는 상관없다. 어떤 값을 표시한다는 이야기인데 종류에 상관. 그러면 논리 접근한다는 문자 참이라고 표시를 하죠. 직접 입력해. 자,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인수에 항상 true만 나와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죠. false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일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가 false라면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서 다 표시해 줘야 됩니다. 왜? 이쪽이 나올 수도 있고 이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false를 하면 밑에 value 값 표시하겠다.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그러면 논리적인 전개를 봤을 때는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뭐 형태적인 이야기를 봤을 때 나는 숫자가 123이라고 표시하겠다. 해도 상관이 없겠죠. 왜? value니까. value는 모든 데이터다. 특정 데이터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머릿속의 내용을 식으로 옮길 겁니다, 이제. 제일 먼저 머릿속에 아까 단계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엑셀 점수를 확인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셀에 엑셀 점수가 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엑셀 점수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죠. 이꼴 참조. 자, 그런데 여기만 이꼴 셀 주소, 이꼴 셀 주소, 이꼴 셀 주소 세 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네요. 간단하지만. 그러면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 써야 되겠네요. 몇 번 써야 될 구조입니까?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채우죠. 그러면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되죠. 그러면 C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상상해 보세요, 이제. 아까 원래 다 적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자, 자동 채우기 신경 쓰지 말고 여기 뭐가 C3이 와야 되죠. 여기는 C4를 참조해야 되겠죠. 여기 C5를 참조해야죠. 그걸 맞춰주려면 C3은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C3, C4, C5를 맞춰주려면 C3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변해야 되겠죠. 상대 참조, 판단 끝,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이게 첫 번째 단계로 생각했던 거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 뭐예요? 뭐 합니까? 이제 가져왔으니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 기준값이 얼마입니까? 7점 이상이냐고. 그러면 수정 상태에 들어가서 너 7점 이상이냐 물어봐줘야죠. 그러면 맞다 틀리다라고 대답하겠죠. 주소가 아닌 녀석들은 다 복사입니다. 그러면 중간 과정에 true 값이 나오고 false 값이 나오면 true일 때 무슨 값 표시할 거라고요? 네? 합격 값을 표시할 거고요. 문자 값을. false일 때는 불합격 값을 표시할 거죠.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if 함수라고요. 함수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애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런 상황이 맞는 함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러분들 옆구리 쿡 찌르면 내일 if 함수가 나와야 되고 옆구리 쿡 찌르면 아까 today 함수가 나와야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뭐 정말 옆구리 찌르진 않겠지만. 자, 그러면 if 바로 여러분.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아까 마법사에서 보셨다시피 뭐라고 작성하든 중간 과정에 true false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여기 지금 화면에 true false가 나와 있는 것이 보고 계시죠? 이게 이 내용이
이 내용이 트루폴스가 나온다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형태가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트루폴스가 나오니까 콤마 트루일 때 값표시 합격이라는 문자 값표시 쌍따옴표 표시 콤마 펄스일 때 값표시 불합격이라는 문자 표시 바로 닫고 엔터. 자, 원래 식을 이렇게 아까 결합시키는 건 잘 안 되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분해해서 하나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렇게 진척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익숙해지면 어떻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한 방에 나옵니다.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건 그건 뭐 이미 하셨거나 한 분이지 처음 배우시는 분이 이렇게까지 잘 나올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더듬더듬 거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조건이라는 게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조건이라는 게 두 개 이상이 나옵니다. 두 개 이상의 조건이 나오면 이제 일이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답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엑셀 70점 이상이라는 조건과 한글 70점 이상이라는 조건 두 개가 있는데 자, 두 개 이상의 조건이 있으면 무조건 이게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AND 조건이냐, OR 조건이냐 무조건. 이게 이제 이런 절차를 거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두 개가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을 어떻게 하냐고요? 자, 일단 뭐 우리가 표현하는 내용 속에 조건을 표현하는 내용 속에 뭐 그리고 뭐뭐이고 뭐뭐이면서 물론 절대적인 표현은 아니고 뭐 기타 등등의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모두 만족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요건 두 개 이상의 조건을 AND 조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AND 조건. 자, 그다음 자, 여러 개의 두 개 이상의 조건들 중에 적어도 하나를 만족한다. 그러면 모두 다 만족한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뭐뭐이거나 뭐뭐 또는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도 절대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뭐 이런 표현들, 이런 의미를 가진 내용을 쓴다 그러면 이건 오화 조건이라고. 그래서 자, AND 조건, OR 조건 판단이고 이걸 이제 식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하냐면 AND 함수로 처리하고 OR 함수로 처리하는 거예요. AND 함수, OR 함수로 처리한다. AND 조건을 AND 함수로 처리하고 OR 조건은 OR 함수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은 두 개나 세 개나 뭐 같은 의미니까 자, 두 개를 하자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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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죠. 일단은 경우의 수만 따져보면. 그러면 두 조건을 어떻게 판단했다고요? AND 조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두 조건을. 그러면 무슨 함수를 처리하냐면 AND 함수를 처리합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AND 함수 찾으시고 확인. 자, 로지컬, 논리가 있다. true. 여기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true, false. 그럼 두 번째, true. 자, 밑에 볼게요. 인수가 모두 true이면 true 값을 반환합니다. 이게 AND 함수의 정의입니다. AND 함수의 의미입니다. 이게. 그러면 true니까 true 값을 반환한다. 그 외 나머지는 다 false입니다. 자, 확인. 그리고 자동 치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쭉 비교해주세요. true일 때만 true 값을, 결과 값을 표시한다. 자, 그 다음. 이 조건 1과 조건 2개를 오화 조건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시다. 오화 조건이라고. 그러면 오화 조건은 오화 함수로 처리합니다. 오화 함수로.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오화. 쉬운 것만 할 수 없죠. 오화. 그리고 확인. 자, 로지컬, 논리 데이터. 그러면 흰색 입력란에 뭐라고 입력을 하든 논리 데이터만 나오면 됩니다. 오른쪽에. 그러면 뭐 직접 참조, 뭐 직접 입력하는 참조. 두 번째 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밑에 봅니다.
오함수의 정의, 오함수의 의미는 하나 이상의 인수가 트루라면 트루 값을 반환하고 모두가 펄스일 경우에만 펄스 값을 반환한다. 하긴. 자, 이 내용 읽어보셨죠?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하시면 둘 중에 하나만, 적어도 하나만 참이면 트루 값을 반환합니다. 둘 다 펄스이면 펄스 값을 반환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자, 여기까지 마무리 다 되셨나요? 자, 문제 풀면 좀 나아질 거니까. 자, 일단 뭐 어떤 함수를 쓰느냐 그게 제일 일단 기본적으로 중요하니까. 자, 지금 뭐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셀을 하나 선택하시고요. 식을 하나 적습니다. 이꼴 숫자 1 곱하기 문자가 엔터 치지 마시고 잠깐 대기. 엔터를 치면 이게 계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되죠? 자, 이 녀석은 산술 연산자라고 해서 무슨 데이터 가지고 계산이 가능하다고요? 숫자 데이터. 그래서 이 녀석이 문자 데이터죠. 그러니까 계산이 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엔터 치시면 이렇게 샵 뭐뭐뭐뭐라고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수식의 결과값이. 이런 형태를 뭐라고 그러냐면 오류 메시지라고 합니다. 오류 메시지. 이건 100% 수식이 잘못되었다라는 표시입니다. 표시. 이런 경우가 8가지가 있는데 그걸 뭐 각각을 하나하나씩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때그때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늘 방금 if 함수 하면서 value라는 함수에 대해서 인수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요. value if true, value if false라고 value라는 인수를 작업했죠. value가 무슨 의미였죠? 함수에서 if 함수에서 모든 데이터 다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샵은 여기서 오류 메시지 샵은 오류입니다. 해석을 하면 오류 잘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value는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데이터 종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보수를 올리는데 이렇게 두면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만 개나 되는 수식을 작업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럼 사이사이에 샵 뭐뭐뭐라고 이렇게 샵 밸류라고 이렇게 사이사이 들어가면 되게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 전체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되건 아닌데 그냥 보기 싫으니까 그걸 뭐 그냥 아예 비워두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수식의 결과값이 오류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는 함수가 있습니다. 바로 할게요. 이 식이 오류라면 if error 바로 읽고. 자, 첫 번째 인수가 수식의 결과값 콤마가 오류라면 value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데이터 오류라는 문자 표시를 하겠다. 그래서 함수를 잘 쓰시는 분은 보통 이제 이렇게만 이제 보통 하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해서 예를 들어 기본 수식 작업을 한다고요. 하고 그 앞에다 거기에다가 if error를 더 씌워 놓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은 함수 실력이 되게 좋다라고 보통 판단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잘못될 걸 나타낼 걸 미리 나올 걸 예상해서 미리 이런 선제 조치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건 되게 경험이 많다라는 얘기겠죠. 어쨌든 식의 결과가 오류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좀 어려운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 not이라는 의미는 아시죠? 부정입니다. 부정. 즉 논리값, true, false, 논리 데이터에 대한 부정. 그다음에 equal 아까 이런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 결과값이 뭐라고요? true라고 그랬죠. true. 그럼 이 true 값을 false로 바꾸고 싶다고요. 이 true 값을 false로 바꾸고 싶다. 그때 사용한 함수가 역산, 부정이라고 해서 not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not.
하나만 한 번 더 해드리면 이걸 이런 일이 아니다. 아까 폴스라 그랬잖아요. 그 결과값이. 그러면 이 폴스를 true로 바꾸고 싶다고 해요. 논리 값을, 논리 데이터를. 그때 다시라는 함수를 써서 부정, 바꾼다는 얘기. 여기에 나열에는 이 순서가 난이도가 점점 높아가는 순서입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마칩시다. 자, 함수 수학 삼각. 자, 엑셀의 합계는 암산 한번 합시다. 이제 마지막 피치를 올려서 엑셀의 합계는 365 맞아요? 네? 그럼 엑세스의 합계는 350. 이 정도 암산 되시죠? 네, 이 정도 암산 안 됐어요. 자, 지금부터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엑셀 시트상에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합니다.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를 지난 시간에 상태 표시지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를 상태 표시지를 보시면 평균 개수 합계값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읽은 겁니다. 엑셀 365, 엑셀 350 이렇게 읽은 거라. 됐습니까? 우리 암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합계 관한 암산 뭐라고요? 응? 마실 때가 또 대답 안 하시죠? sum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equal sum 이건 앞에 썼으니까 가로 열고. 그래서 보통 뭐 사용하는 방법, 인수 방법에 있어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범위 방법을 많이 쓰고요. 가로 닫고. 뭐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 넘어가죠.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부서가 영업부인 엑셀의 합계는 에? 이 내용 이해되세요?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 이렇게 쭉 훑어보겠죠. 여기. 의 합계는 이 녀석에 해당되는 합을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죠? 225. 자, 그러면 이건 내용이 앞에까지 들리면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수가 영업부라는 게 조건입니다. 이제 조건 찾는 연습들을 또 하셔야 됩니다. 부수가 영업부라는 조건 한 개, 그리고 엑셀의 합계를 계산하겠다. 그래서 한 개의 조건 값에 맞는 합계를 계산하여 표시하겠다. 자, 합은 sum이고요. 조건이 들어가는 아까 함수가 if가 있어서 그래서 sumif라는 함수 씁니다. sumif.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이제 점점 어려워집니다. 수식의 함수 삽입. 인수 공부하러 갑니다. sumif라는 함수 찾으시고 sumif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그러면 랭자 새로운 또 인수들이 또 계속 나오네요. 랭지 그냥 셀 범위라고 해서 셀 범위. 그러면 방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조건 값, 즉 영업부라는 값을 찾을 범위, 즉 부서 범위였죠. 이렇게 훑어보셨잖아요. 와. 그다음 크리테리어, 뭐 이건 사전적 의미로 기준, 뭐 조건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숫자 값을 나타내거나 텍스트 문자 값을 나타내거나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할 겁니다. 영업부라는 문자. 쌍따옴표 문자. 그리고 합계 구할 범위. 어디입니까? 엑셀 범위를 던져주면 영업부가 뭐 이 범위에서 영업부가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쓰면 엑셀 범위를 던져주면 첫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다섯 번째 데이터 뽑아서 225라고 이렇게 값을 표시해 준다는 확인. 자, 그러면 부수가 영업부이면서 엑셀 점수가 7점 이상이면 액세스 학계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잘 보시면 부수가 영업부랑 약간 조건이죠. 그다음 또 엑셀이 7점 이상이라는 것도 조건이거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럼 조건이 몇 개입니까? 두 개죠. 그러면 아까 방금 하고 왔죠?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엔드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무조건 판단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문맥에 보니까 이면서라는 표현을 쓰네요. 이건 엔드 조건이라고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액세스의 합계.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 그다음에 엑셀이 7점 이상.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액세스의 합을 계산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우리 머릿속에 가지는 암산 방법이겠죠. 140이라고. 자, 그러면 합계 구합니다. sum. 조건이 달렸습니다. if. 몇 개? 두 개 이상. 영문법에서 복수는 뭘 붙입니까? s 붙이죠. 그래서 sum if를 쓰라는 함수가 생겨난 겁니다. 새로운 함수. 네? 새로운 함수.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조건이 들어가면 항상 이제 어렵습니다. 한 개 더 어려운데 두 개, 세 개 들어가면 더 어렵죠. 함수 삽입. 그리고 sumifs 라는 함수 일단 찾으시고 합을 계산하는데 조건이 두 개 이상이다. sumifs 확인. 자, 주의사항 잠깐만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뭐가 다른? 형태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암산 방법은 조건 처리, 합계 계산 이렇게 흘러갔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지금 있는 생각은. 그런데 엑셀 지금 딱 보면 썸랭지에서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건 우리 생각과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일단 썸랭지 합계 구할 범위가 액세스 범위죠. 그러면 이 범위를 던져줍니다. 우리 생각과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 흐름과. 그 다음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입력란에 커서 놓으시고 엔드 조건이니까 뭐 어느 쪽을 먼저 처리하셔도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엔드 조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두 개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나와 있는 순서에 진행할게요. 부서 범위. 그리고 밑에 첫 번째 조건 값 영업. 자, 그러면 엑셀이라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서비스라는 함수 입장에서 계산을 어떻게 하냐고요? 계산할 전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5개를 가지고 있고 영업부가 아닌 녀석은 버려버립니다. 80점 버려버리고 60점 버려버리면 3개 남았습니다. 90, 70, 50. 3개 남았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버려버리는 방식으로.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을 찾을 범위, 엑셀 범위에서 자, 두 번째 조건 값. 이건 조건 값입니다. 이제 또 강조해 드릴 건데. 자, 여기는 방금 아까 숫자 값이 오거나 텍스트 문자 값이 오거나 그 다음 여기 식고 있어요. 식은 방금처럼 이런 거죠. 7점 이상은 이렇게 해야 돼요. 요게 이제 식이라는 형태입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여기도 값 이렇게 했잖아요. 값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 이게 값의 형태로 본다면 논리적인 의미로 보면 식의 개념, 논리식이라는 의미이지만 형태적으로 보면 숫자와 기호가 합쳐져 있는 거죠. 네? 그럼 이건 데이터 종류를 뭘로 바라봅니까? 엑셀 입장에서 문자로 바라보겠죠. 그래서 여기 쌍따옴표 붙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법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뭐 딱 일정하게 흘러가는 뭐 것도 없는 경우도 있고요.
돌발적으로 이렇게 예외 사항도 벌어지기도 하고, 요건 값이라는 개념을 저 형태로 바라봤을 때는 쌍따옴표를 묶여줘야 된다는 게, 물론 이걸 제가 만든다 그러면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만든 사람은, 이 엑셀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은 그렇게 사용하는 겁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사용법에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쌍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지침상. 그리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140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내일 요거하고 또 같은 형태의 내용을 또 내일도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배우신 거 돌아가셔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좀 해주시고,